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남은 5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마지막에 탑픽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또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밝히자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주말 사이 정말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오늘 국내 증시 장이 열리기 직전에 새벽에 대중 규제에 대한 수위를 급격히 완화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낙폭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오전에 급락했을 때가 조금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좀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 지금 이게 4월 이후에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한 6개월 동안 까먹고 있었던 거죠. 네. 뭐 이게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낙관적으로 봤던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라는 이제 의심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등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미국 시장 이제 야간 선물 시장을 보면 여전히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일단 뭐 3% 넘게 하락한 이후에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 훼손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뭐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는 좀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 좀 취하실 필요 있고 항상 근데 떨어지는 속도보다 반등 나오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제 좀 음봉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도주들은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권희 대표님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섹터는 지금 물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말만 들었어도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동안 손여로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대의장에서도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는 강한 반등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전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 다시금 조금 밀리면서 삼성전자 3% 넘게, SK하이닉스 지금 4%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오히려 이런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릴 때 반도체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보겠다? 이러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한 일주일 정도 매수해가지고 2주 이상 보유하겠다. 이런 분들께는 지금 기회가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언론이나 외신에서 나온 내용들은 앵커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한 이슈로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이 정말 좋아 보이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극도로 큰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모아가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속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점심시간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일단 기대감을 단기전의 차익 실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반도체 소부장은 물론 탑픽으로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는 뭐 10조, 뭐 메모리 영역만 5조, 그다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0조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저평가율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위치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 당장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대외적 매크로 악화가 터졌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줄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한 이틀, 3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결과 나온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살 때 그때부터 사보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는 내일 나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체크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담아도 늦지 않다라고 우리 손윤호 팀장님이 반도체 탑2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2차 전지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리튬주는 또 이슈가 있기도 했고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3분기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 이제 진짜 좀 믿어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은 3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이제 LG 엔솔이. 근데 주가는 오히려 엔솔은 빠지고 오히려 이제 관련된 이제 소부장들이 오히려 더 올라오는, 소재 업체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이제 3분기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기대감을 좀 더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바닥의 탈출에 대한 신호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흑자 전환은 당연히 이제 할 걸로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바닥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SS 관련된 성장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생각보다 잘 나온 게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ESS 관련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미국 시장 내 그 MS가 더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또 반사익도 또 가장 큰 기업이 또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보면, 지금 분위기는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좀 형성하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여전히 이제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가 급락했을 때 조선주들은 잘 버텨줬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항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조선기업과 해운기업들의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카타르나 모잠비크 LNG선 수주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조선주들의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조선주들은 그럼 올 연말까지 좀 쭉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근데 이미 좀 수주 모멘텀이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수주 몸이 다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에 이제 전기전자 매도세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계 쪽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세 번째 운수 장비입니다. 이 조선이 운수 장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걸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 긍정적인 뉴스를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수를 할지 매도할지는 그때는 매번 다릅니다. 어떤 좋은 뉴스 나왔다고 외국인과 기관이 늘 사면은 손실 보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시선도 여전히 저평가다, 수주 모멘텀 꾸준히 있다라고 보는 뷰가 있고, 조선 이 정도는 좀 고평가 아닌가?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늘 우리 대표님과 말씀드렸지만 PBR이 8이 넘는다든가 주가 수익률이 30이 넘어간다든가 이랬을 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3주, 한 달 넘는 수주 뉴스는 꾸준히 나오면서 기간주전 펼쳐지면서 수급 동향을 봤더니 개인 투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다 보니까 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수주 모멘텀이 나오는데 주가 안 올라가는데 실적은 나오다 보니까 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도 좋고, 그다음 H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도 25 아랫단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유심히 보니까 조선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자재 중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탑픽 또 기자재를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조선 기자재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전주 흐름도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3% 넘게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역수출한 것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지난 미증시에서도 트럼프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도 흐름은 좋았더라고요. 2차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을 때 여기서는 한번 따라 붙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한번 매경 프로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오늘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바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 버리죠. 근데 그만큼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가스터빈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역수출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독자 개발을 해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일본의 미쓰비시 계열사랑 그다음에 미국의 GE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데 사실은 이제 그만큼 발전 가스터빈의 수요는 많은데 발전소에 대한 증설은 많은데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한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독과점 형태로 과점 형태로 좀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이게 전력기가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도 이제 새로운 이제 국면을 좀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원전에 대해서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제 개발도상국들도 다시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의 대형 원전부터 시작해서 SMR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기대감이 미국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고요. 미국 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오클로 같은 회사는 오히려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BHI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두 종목 중심으로만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로봇주와 엔터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 로봇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로봇주들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오늘도 보여주면서 연초만 하더라도 2,000원대였던 주가가 무려 2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텐베거 종목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로봇주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랠리 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지. 주가가 좋을 때는 항상 좋은 얘기만 들리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원익홀딩스가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한 3,000원대 좀 돌파했을 때 이거 네. 봐야 되는 종목 같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2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살 수 있느냐? 1조가 좀 넘어갔는데 원익홀딩스가 중간 지주사입니다. 원익그룹에. 이 안에 이제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지금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를 좀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로봇 산업에 대한 메타와 이제 손 관련돼서 로봇손 관련된 개발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인데 로봇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 한 10월 20일경 넘어가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로봇주들은 실적 좋은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 들어가면 또 한번 조정 나올 수 있고 지금 한번 조정 나올 자리에서 ABB 관련돼서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는 그 이슈가 붙으면서 조정 나올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비중 축소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나치게 지금 여기서 따라 붙는 전략보다는 좋은 종목 잘 공부해 놓으셨다가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빠지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겪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일부 챙겨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엔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또 관세 무풍지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실적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오늘 하이브가 장중에 5%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도 한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엔터주는 그동안 오래 쉬어가기도 했고 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엔터주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보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만약에 어떤 일정한 자금을 해가지고 같은 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도체랑 로봇이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좀 단기 매매를 선호를 하니까요. 근데 내가 반도체랑 로봇으로 이미 4-5번 이상 수익을 가져가가지고 조금 무섭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께는 엔터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고 부를 만한 섹터가 많이 없었죠. 옛날에는 그래도 한 6개, 7개 섹터 됐었는데 최근에 영화까지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세 무풍지대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거는 엔터랑 게임 정도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게임에 비해서 엔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 NH투자 쪽에서 엔터 섹터가 이제 단기 주를 마치고 기초체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JYP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정도 그 다음에 SM과 JYP는 이 리포트를 보고 투자분들이 스탠스를 바꿨는지 오늘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소속된 소속사를 사면 된다라고 판단해요. YG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그 다음에 BTS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SM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물론 에스파도 좋아하지만 최근에 하스토하츠랑 NCT가 또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내가 만약에 엔터 중에서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뭐 JYP 난 조금 변동성 있는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YG 그다음에 뭐 BTS나 뭐 에스파, 뭐 하스토하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주 투자해봐도 무방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뭐 굿즈라고 하죠. MD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또 공연까지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나왔으니까요. 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영향으로 희속 금속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고려아연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연, 이 납재련이 주업인데요. 이런 부업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의 무려 70%가량을 부업으로 이익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20% 넘게 급등하면서 110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고려아연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탄탄한데 이럴 때가 좀 보통 보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펀더멘탈 탄탄한 기업이 테마까지 붙었다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지금 중국이 희토류 관련돼서 희귀금속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고려아연이 재부각되고 있는 건데 예전까지만 해도 재련 사업이 공해를 엄청 많이 일으키고 탄소 배출이 심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사실 중국 때문에 오히려 좀 피해를 봤던 회사인데 오히려 지금 희귀금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희귀금속만으로도 이제 추출되고 있는 이게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안티몬이라든지 인듐 같은 희귀금속이 나오는데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서 오히려 이걸로 한 5천억 이상을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온 건데 실제로 낸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려아연 주가 여기서 더 가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게 7천억입니다. 근데 뭐 이거 희귀금속만으로 5천억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올해 한 1조 이상 목표 그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 한 1조 2천억까지 올라간다. 그럼 주가는 좀 더 올라가도 부담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극적인 뭐 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또 한번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실 필요 있고 오늘 따라붙기보다는 좀 조정 나올 때 기다려 보셨다가 좀 빠져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사시는 게 사실은 맞다. 고려아연은. 그리고 관심이 나올 때 좀 파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볼 텐데요. 먼저 손현우 팀장님,
앞서 조선기자재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하이로코리아 보려고 합니다.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동성화인텍이나 뭐 세진중공업이나 뭐 KSP 이런 쟁쟁 후보군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익률과 수급상으로 하이로코리아가 가장 좋아 보인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 밸브를 생산하는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인데 H&D 그룹주의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주요 밸류체인입니다. 일단 기자재 중에서는 저는 연간 실적으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고 했을 때 하이로코리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력 설비 일진전기 같은 그런 포지션이죠. 전년 동기 대비 실적 12% 증가했는데 이익률이 28%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에서 이 정도는 상당히 높은 이익률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주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국내에서 해양 플레이트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지원됐을 때는 이 하이로코리아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보다도 기관이 일주일 넘게 순매수를 진행했고요.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외국인 순매수 들어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 상당히 붙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4,300원, 1차 목표가는 39,8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하이브를 갖고 나왔고요. 엔터주 중에 지금 뭘 사야 될까 고민하면 하이브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방시혁 의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만 해도 신인그룹이 이제 25년, 26년까지 해서 17팀 정도의 신인 IP,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하고 있고요. 그 TXT, 뭐 보넥도, 뭐 그다음에 엔하이픈, 뭐 여러 이제 그 그룹들이 좀 나오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갈 걸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BTS의 복귀가 엄청난 파워를 좀 내지 않을까. 일정만 나와도 주가는 한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월드 투어 일정, 앨범 일정 나오면 아마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와 하이로코리아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